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곤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던지 말던지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들은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단 이제 영상에 댓글에 링크가 달려져 있어요. 링크를 통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무료로 단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참 시장 증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증시가 안 좋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증시의 영향이 컸죠. 사실상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 정도 하락이 나와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4%,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 S&P 같은 경우도 2% 밀려줬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뭐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 보면 싹 다 무너진 게 보이고요.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가 지금 15% 정도 하락했다. 말도 안 되는 낙폭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죠. 나스닥이 4% 밀렸는데 코스닥이 2%도 안 밀렸어요. 종가 기준. 그러니까 약 1.2%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와주고 있느냐? 이 상승 추세만큼은 깨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뭐 8% 정도 밀렸다라고 하면, 아니 4% 정도 밀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거의 한 8%가 밀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증시의 이 상방은 누가 만들어냈느냐를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팔아지키고 있지만 개인이 어거지로 사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지금 증시에서 왜 이 매수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은 사실상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로 보는 경향이 크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나스닥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증시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헤지 펀드 거물로 불리는 댄 나이스는 뭐라고 한다? 오히려 이런 증시의 하락세가 건전한 조정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두 급락하긴 했지만 특히나 S&P 500 지수도 이제 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긴 했어요. 하지만 뭐다? 이게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만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빠른 반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한 뉴욕 증시가 이런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겠죠. 아름다운 조정이 왔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조정조차 없이 뭐였다? 지속적인 상방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관세 전쟁이냐, 관세 전쟁.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협상에서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전쟁으로서 관세 리스크로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 다만 리스크는 뭐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느냐.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시장의 하락을 유도했던 건 역시도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제 뭐한다? 증시의 하락을 유도했고요. 이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200달러 아래로 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테슬라가 200달러 아래로 깬다 하더라도 정말 150달러. 과거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로 무너졌을 때 이 아래로 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는 과거와 지금은 다르거든요.
지금 아무리 경기 침체다 뭐다 하더라도 증시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과거의 경기 침체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주가로 과거에 뭐 40% 밀었으니까 60% 밀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현 시장에 따른 물가라고 표현하겠죠. 지금 1억과 과거의 1억은 다르고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주가로 돌아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현재 이런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이느냐? 자, 테슬라의 하락이 사실은 이것도 억지. 그러니까 이게 해소 가능한 재료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머스크 CEO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불매에 뭐다? 지금 X장에 뭐 국제 밉상 머스크 사면 초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테슬라가 불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뭐 하느냐? 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보다시피 시애틀에서는 사이버 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화재 사건. 그러니까 이게 불타는 게 뭐 전기차가 갑자기 불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차를 그냥 태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과거에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뭐 그 우리 그 일본 차였나요? 뭐 이거 우리나라 제네시스였나? 이 뭐 환불인가 안 해준다고 하면서 뭐 한 달 만에 고장 몇 번 났다라고 하면서 1억 넘어가는 차량을 그 앞에서 그냥 진짜 야구망망 해가지고 차 때려 부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인들이 머스크 CEO한테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이게 머스크 CEO 테슬라뿐만 아니라 X 같은 경우도 뭐하고 있어요. X도 오후 1시께 본인 X 계정을 통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은 많은 자원을 동원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로 조직화된 집단이거나 국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만큼 현재 이제 테슬라의 하락 이유가 사실은 테슬라 자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또 하락 이유가 뭐 이제 결국엔 관세 전쟁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냐, 시장에서 결국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뭐예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침체를 불사한다.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던 말던 관세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성장통일 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취재하는 변화는 매우 크고 이게 미국이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에 이것만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이 힘든 시간만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더 위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뭡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주가가 증시가 오히려 더 이것만 버텨낸다라고 하면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겠죠. 그럼 오히려 이런 힘든 시장 속이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리스크를 많이 받았던 게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전쟁 리스크와 함께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월가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경기가 너무 굳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뭘 만들고 있다? 경기 침체를 불사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굳건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했더니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방 준비 제도가 연준이 뭐 한다? 조기에 뭐 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이 뭘 가지고 온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원래 어떤 거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요. 오히려 원래는 엔비디아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증시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벨에 따른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벨 공급 실적이 반영될 1분기 이제 1분기가 이제 3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곧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1분기 실적 발표 및 회계 연도 매출을 고려하면은 지금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도 엔비디아 GPU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긍정 모멘텀이 된다.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없다.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특히나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지금 시장이 관세 전제 리스크로서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뭐 한다?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있는 현재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라라고 시작해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엔비디아를 사도 돼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9만 원대까지는 조정 주는 게 아름다운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 가능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조정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해봐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2차 전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엔비디아 말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어디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봤더니 뭐 하고 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도 이게 오늘 나온 뉴스죠. 3월 11일 12시에 나왔습니다. 뭐 한다? 유리 기판에 눈독을 들이키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엔비디아가 최근 자사의 칩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TSMC죠. 앞으로 이제 이 칩 온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예약의 비중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가 전달한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에 엔비디아에 선결제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 비용에 이제 선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합니까? 요구사항 검토한 뒤에 선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어쨌든 자사의 최첨단 기술 쓰겠냐 말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결제를 해서 선 지급이 됐다, 그럼 엔비디아의 뜻 뭐예요? TSMC의 최첨단 기술 쓰겠다는 엔비디아의 뜻이 확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TSMC가 적용한다는 뭐한다? 그러니까 뜻이 확고한지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TSMC의 최첨단 기술이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요청으로서 TSMC가 받아들이고 엔비디아 역시 선지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에 있어서 뭐 하게 된다? 이 칩 생산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할 수 있다?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관련주를 우리도 저가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기랑 YC캠이랑 필옵틱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또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또 따라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전기 뭐 하고 있다? 지금 이 역시도 3월 11일 오늘 나온 뉴스예요.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했다. 그래서 회사 같은 회사는 뭐 하겠다? 이달 중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오히려 이제 계획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운영에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 이제 라인 가동이 초일기에 들어갈 셈이다. 그럼 라인 가동이 초일기에 들어간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생산이 오히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상용화와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급도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외국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매수를 안 하고 있다 했지만, 이 삼성전기에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세 너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삼성전기의 월봉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현재가 지금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만 원과 10만 원. 이 구간대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14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14만 원과 16만 원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방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오히려 일봉 차트는
하방 추세 때 돌파하고 상방 추세 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상향 흐름을 잡고 가면은 정말 베스트겠죠. 그러면서 16만 원 뚫어내고 우상향 했을 때는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기를 매매하겠다라고 하면은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7에서 20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9만 8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Y식행 같은 경우는 자 보다시피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을 고객사 초도 물량 공급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현재 Y식행 같은 경우는요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를 개발 완료해가지고 지난해 이제 초도 물량을 고객사에 공급했는데 이 3종이 뭐냐? 기존에 원래 핵심 소재는 4종이 꼽혀요. 그래서 아쉽게도 4종, 이 한 종은 아직 하지 못했지만 이 4종 중에 3개, 포토레지스트와 스트리퍼와 디벨로퍼는 개발 이미 완료해서 고객사 퀄 테스트에 이어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실적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또 Y시캠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자, 그래서 Y시캠의 수급을 본다 했을 때 사실 뭐 수급은 뭐 그저 그려요. 뭐 사고 팔고 수급만 봤을 때는 엄청 특별한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다. 다만 투신이 최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과거 꾸준하게 들어와서 나가는 적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지금 Y시캠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추세다. 굉장히 메리트 있죠. 저점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봉 추세를 봤을 때도 저점을 잡고 저점을 다시 높이고 다시 높였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시캠의 매매 전략을 우리가 세워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Y시캠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목표 가격 3만 5천에서 5만 원, 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유리 인터포저 협업 기대감의 강세다라고 하면서 이미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필옵틱스는 기본적으로 이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인 TGV 장비를 양산하며 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관련되는 수혜주다 다 알 거고요. 다만 최근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리 원판 제조사 코닝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리를 이들 회사에게 맡겨 유리 인터포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필옵틱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필옵틱스의 수급을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수급이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도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48 했습니다. 48. 그래서 이 수급이 지속되느냐 못 되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필옵틱스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거의 너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장대 양봉을 깨지 않고 올리고 장대 양봉을 깨지 않고 올리고 그럼 지금도 뭐다? 종가상 밀린다 하더라도 현재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상 약 4만 원 정도 때는 4만 2천 3천 대 깨지 않고 여기서 양봉 마감을 해줘야 제일 베스트 하겠죠. 그 다음 달도. 어쨌든 필옵틱스는 현재 월봉상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커요. 다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전에 있던 이 고점 때 우리가 그 전고점이라 표현하죠. 돌파하고 안착하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 안착 우상향 신고가 패턴으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필옵틱스 같은 차트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매수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럼 이 전략 35,000원, 45,000원. 그래서 6만 원에서 7만 5천 원, 2만 원 이 구간대에서 전략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종목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요. 이제 댓글 하단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요. 텔레그램 주소가 나오고 텔레그램 주소 입력하시면 이렇게 매주 제가 이 히든 종목처럼 가격 전략까지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매주 뭐 한 번씩 진행되는 무료 단타도 이용해보시고 이렇게 뭐 히든 종목처럼 공개해드리는 이렇게 종목도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